리제로 보신 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스바루는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지, 다른 이세계 주인공들은 죽지도 않고 매번 레벨업 하잖아요. 검 휘두르고 마법 쓰고 근육도 빵빵해지고요. 근데 스바루는 죽어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검술 천재도 아니고 압도적인 마법사도 아니고 몸이 죽은 만큼 단련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작품의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리제로라는 작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설계된 거였다는 거예요. 지난 4월 8일부터 리제로 사기가 방영 중인데 이번 시즌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바루의 사망 회기는 치트키가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 이거 알고 사기 보시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오늘 1기부터 4기까지 리제로가 우리한테 보여준 단 하나의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사망 회기가 왜 능력이 아니라 저주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스바루가 죽으면 시간이 돌아가잖아요. 세이브 포인트로 의식이 돌아가고 세상이 다시 시작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게임 치트키 같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시간은 돌아가는데 스바루의 기억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스바루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친구가 죽는 모습, 자기 몸이 찢겨나가는 감각,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 이거 다 스바루 혼자만 기억해요. 게다가 이거 누구한테도 말 못해요. 사망회기의 존재를 입에 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스바루 심장을 움켜쥐어요. 시간이 멈추고 주변 사람이 위험해지죠. 작품 안에서는 이 금기가 질투의 마녀와 연결된 듯한 방식으로 묘사돼요. 이게 잔인한 설정인데요. 스바루는 자기 능력을 설명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오직 혼자 모든 죽음의 기억을 끌어안은 채로 다시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 앞에 서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무서운 건 이거거든요. 스바루는 죽어도 자동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을 죽든 50번을 죽든 무수히 죽든 몸이 죽은 만큼 단련되는 건 아니에요. 검술이 자동으로 늘지도 않고 마법 재능이 갑자기 폭발하지도 않죠. 다른 이세계 주인공들은 죽을 때마다 강해지는데 스바루는 죽을 때마다 트라우마만 쌓이는 거예요. 리제로는 이 모순을 작품의 중심에 놓고 움직여요. 정리하면 사망회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떠안게 만드는 장치예요. 이게 사망회기의 정체예요. 치트키가 아니라 평생을 끌고 가야 할 저주. 이 저주를 받은 스바루가 일기에서 뭘 했는지 보면 솔직히 답답한데요. 일기 다시 보시면은 스바루 행동이 짜증나는 장면 많거든요. 내가 이 세계에 왔으니까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에밀리아를 구해야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일부러 짜증나게 설계된 거예요. 스바루는 원래 일본의 평범한 학생이었잖아요. 게임이랑 라이트 노벨로 자란 히키코모리. 편의점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세계에 떨어진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확신이 박힌 거예요. 나는 이 세계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스바루는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사망회기라는 특별한 능력까지 받았으니 영웅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요. 근데 일기가 미친 게 정반대를 보여주거든요. 스바루가 주인공처럼 행동할 때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요. 혼자 해결하려다 람이 죽고 렘이 죽고 에밀리아가 죽고 자기 자신도 죽고요. 그 절정이 페테르기우스랑 만나는 장면인데요. 페테르기우스는 나테의 대죄주교잖아요. 근데 처음 스바루를 본 순간 그는 스바루 안에 오만을 꿰뚫는 듯한 한마디를 던져요. 이 장면이 등골이 서늘해지거든요. 작가가 일기 전체를 통해 던진 한마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스바루는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오만으로 가득 찬 약자였다는 거. 그리고 18화에서 스바루는 결국 자기 무력함과 비틀린 자존심을 정면으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모든 무력함이 자기 썩어빠진 성격의 산물이라는 걸요. 이 세계에 왔어도 자신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 사망회기가 있어도 자신은 여전히 무력하다는 것, 이걸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배워야 했던 이야기. 그게 1기예요. 근데 2기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1기 끝에 페테르기우스 쓰러뜨리고 스바루가 처음으로 영웅이 된 기분을 느껴요. 모두가 칭찬해주고 자기도 뿌듯하고요. 근데 깨어나 보니 렘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끔찍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렘이라는 사람을 기억 못해요. 이름까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언니, 람도, 친구들도 모두가 렘을 몰라요. 이거 스바루가 죽고 다시 돌아와도 안 바뀌어요. 사망회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실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죠. 이 장면 보면 말문이 막히거든요. 지금까지 스바루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더 이상 안 통하는 거니까요. 이 절망 속에서 스바루가 성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마녀 에키드나를 만나요. 에키드나의 다과회 장면이 리제로 이기의 진짜 핵심인데요. 에키드나가 스바루한테 솔깃한 제안을 해요. 나랑 계약하면 모든 지식을 주겠다. 너는 사망회기를 정말 효율적인 도구로 쓸 수 있게 될 거다. 이거 들으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식 늘어나고 죽음의 효율 높아지면 모두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스바루도 잠깐 솔깃해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명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른 마녀들이 이 계약을 막아서요. 그리고 스바루가 깨달아요. 이 계약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도구로 쓰겠다는 약속이라는 걸,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걸요. 스바루가 결국 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해요. 이건 거의 선언에 가까운 대사예요. 이게 이기의 진짜 메시지인데요. 뭐 사망 회귀가 있다고 해서 너 자신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의 죽음에는 너 자신의 아픔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 직후에 친구 오토가 스바루의 멱살을 잡고 한 대 때려요. 왜 너 혼자 짊어지려고 하느냐고요. 자기를 도구로 쓰지 마라. 혼자 짊어지지 마라. 이게 이기가 스바루한테 가르친 가장 큰 한마디였어요. 작가가 사람 마음 후벼 파는 거 정말 잘하죠. 1년이 지나고 3기가 시작되는데요. 배경이 숨은 도시 프리스텔라예요. 5개 왕선 진영이 한 도시에 다 모인 곳이에요. 서로 왕좌를 노리는 라이벌들이라 평소엔 절대 협력할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녀교가 도시 전체를 인질로 잡아요. 여러 대죄주교가 동시에 등장해서 도시 전체를 수장시키겠다고 협박해요. 스바루가 처음에 사망 회기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적이 너무 강해요. 특히 분노의 대죄주교 시리우스가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리우스는 사람들의 감정과 감각을 비정상적으로 연결해버려요. 공포와 고통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로 번져버리는 거죠. 사망 회기를 써도 이 구조 자체가 안 풀려요. 여기서 스바루가 미친 선택을 합니다. 혼자 돌격을 안 해요. 대신 마이크를 들어요. 공포에 사로잡힌 시민들 앞에서 스바루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합니다. 영웅처럼 강한 척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도 무섭다고, 자기도 떨고 있다고, 그래도 함께 버티자고요. 이 연설이 시리우스의 능력을 깨버려요. 공포가 아니라 공감이 사람들을 연결시킨 거죠. 이 장면이 리제로가 평범한 회기물이 아닌 이유예요. 스바루가 처음으로 자기를 도구로 쓰지 않고도 사람들을 움직인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라이벌 진영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대죄주교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스바루 혼자 죽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싸움을 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3기가 보여준 스바루의 변화인데요. 여전히 압도적으로 강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고 함께 싸우게 만드는 힘을 얻은 거예요. 1기에서 그렇게 짜증나던 그 주인공 망상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한 거죠. 근데 3기 결말은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도시는 지켰는데 렘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요. 크루시의 기억은 도둑 맞았고요. 율리우스라는 이름은 스바루를 빼고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승리는 했는데 그 대가가 너무 잔인했어요. 이게 3기가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강해진 것 같지만 잃은 게 더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잃은 것들을 짊어진 채로 스바루는 사기로 들어갑니다. 사기는 2026년 4월 8일부터 방영 시작했고요. 1부 11화에 2부 8화 총 19화로 분할 방영 구성이에요. 1부 부제가 상실편, 2부 부제가 탈환편이에요. 이 두 부제가 사기 전체를 정확히 요약하는데요. 잃어버린 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지금까지 스바루가 잃은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렘의 이름과 기억, 크루시의 기억, 율리우스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평범하다는 사실 그 자체. 사기에서 스바루는 새로운 장소로 가요. 플레아데스 감시탑이라는 리제로 세계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스바루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방식의 상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망 회기로도 풀 수 없는 의문들이 또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기 보실 때는 이 관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은 스바루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시즌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무너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시즌이거든요. 이게 리제로가 우리한테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준 단 하나의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리제로는 죽으면 강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어도 약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스바루의 사망 회귀는 능력이 아니라 저주였고요. 그 저주를 짊어진 채로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작품이에요. 1기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오만이 깨지는 이야기, 2기는 자기 자신도 구해야 할 존재라는 깨달음의 이야기, 3기는 혼자 짊어지지 않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리고 4기는 또 무너져도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거 알고 4기 보시면 작품이 완전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바루의 사망 회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주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